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86 세대분들과 결혼관리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지금 결혼문화 이렇게 되었는지 그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586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안하죠. 왜냐? 항상 자기들이 겪어왔던데도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 586 세대는 어떤 세대를 지칭하냐?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한 80년대 중반에 결혼하신 분들. 지금으로 치면 60대 초반에서 50대 중후반. 요 사이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잘한 것도 있는데, 좀, 못한 것도 좀 있어. 잘한 거는 그래도, 경제가 가장 발전할 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룬 거, 인구 증가에 기여한 거. 근데 못한 거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이분들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안 있어. 자기들이 좀 인생 좀 살았다고, 사회짬밥이 있다고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안 있어요. 특히나 결혼 쪽에서 가만히 안 있어. 이분들 중에 이제 아들내미도 있지만 딸내미도 있거든요. 보통 자녀가 2명이야. 근데 문제는 딸이 시집 갈 줄 알았는데 시집 못 가. 시집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586 분들이 만약에 딸이 있으면 한 30대 중후반?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자기 딸은 누가 데려가겠지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 아무도 안 데려간다니까 이게. 제 의견이 조금만 참아. 7년만 있으면 돼. 7년만 있으면 완전히 은퇴해요. 7년만. 공직사회에서. 지금 한 63년세부터 이제 올해부터 은퇴일 거야 아마. 공직에서는 63년세부터 이제 정년퇴직 시즌이죠. 아무튼 이분들과 결혼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일단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지, 왜 자기 딸이 결혼 못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딸 괜찮은데, 우리 딸 참한데, 예쁜데, 우리 딸이 정말 곱게 기르는데 왜 남자들이 우리 딸의 어떤 좋은 점을 파악하지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자기들 딸이 곱고 예뻐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나서 못하는 거예요. 못났어요 그냥. 586 분들 딸까지 부모님들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시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기들 다 이쁘대. 다 이뻐요. 근데 저희가 본 나이 먹고 결혼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쁜 사람들 많이 없는데, 그렇게 잘난 사람도 별로 없고 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문제가 뭐냐면 자기 딸이 있으면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남들이 안 데려간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결혼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 딸한테도 먹힌다고.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안한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 은퇴하고 남은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딸이 출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같이 살면 어떡하지? 생활비 이런 거 식구 많으면 더 많이 나갈 텐데 이거 어떻게 충당하지? 그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586 분들 중에 상당수 노후 대비를 못 해놨습니다. 집이 전부예요. 보통 586 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이 없다 보니까 보통 자녀가 출가하고 나면 집을 팔아가지고 좀 좁은 집 이사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못해. 자식이 출가 안 했으면. 이게 2명이 사는 거하고 또 3명이 사는 것도 다르거든요, 이게. 거기다 586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도 가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뭐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도 얼마 안 돼, 이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자식이 다 출가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출가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만큼 나간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혼인율은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뭐 남자 여자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기죠. 뭐 결혼 못하더라도 살아야지 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 먹고 능력을 기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 먹고 결혼 못한 따님을 둔 집 보면 따님들이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면 자기가 집을 구해가지고 독립을 살겠지. 왜 부모님 집에 같이 살까?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결혼 못할 것 같으면 대비해야 돼요. 내먹고 살 거는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대비해야 돼요. 여자분들. 앞으로 이제 결혼 못하고 남의 인생 살아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남녀 가지고 출산율 끌어올린다? 혼인율 끌어올린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사회 눈치 보고 남들과 스스로 비교잣대 위에 올려두고 살아온 인생들이라 향 피울 때까지 그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건강관리 잘하다 가는 게, 병원에서 똥오줌 안 받아내고 가는 게 그나마 자식들 입장에선 감사한 부모고 최고 미덕입니다. 586이 말하는 좋은 아가씨, 좋은 총각, 좋은 사람은 아직 결혼 안 한 모든 남녀. 그렇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이 먹었는데 자기 아들, 딸이 결혼 못했다고 하면 그 손가락질 받거든. 어디 가서 얘기 못하거든. 결혼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렇게 결혼 못한 사람 많이 생겨요. 진짜로 많이 생겨.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586 분들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못하면, 혼자 살면 굉장히 불쌍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버냐,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냐, 얼마나 자산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전 혼자 사는 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자꾸 똑같이 보여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산과 그리고 주택, 벌이가 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아요, 여러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 방송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자기 차 가지고 있고, 자기 버는 거에 딱히 문제 없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해요. 이제 와서 짝을 찾을 필요가 있나? 분명히 뭐 여자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 그 여자는 분명히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빨대꼴이 빨리 보이는데, 그럼 이걸 공유한다고? 능력 있는 분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렵게 만든 것을 이걸 공유해야 된다고? 이걸 나눠야 된다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나이 먹고 이제 능력 갖춰도 그래도 이제는 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가족 간의 사랑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달라요. 제 기준에. 요즘에는 오히려 가족들과 같이 살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살고 이 기본값이었지. 옛날에만 하더라도. 누구나 결혼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산, 환경,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진짜로. 오히려 가족과의 사랑을 그리워한다기보다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시달리게 될까봐 그 걱정이 더 커요. 물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사랑하고 잘 살 수 있으면 뭐 가정이 이루는 거 좋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난 정말 이 사람을 내 삶의 적임자 생각해서 어떻게 데리고 와 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견이 그리고 또 잔인한 얘기 해줄까요? 잔인한 얘기? 아무리 가족과의 사랑이 중요해도요, 돈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자, 하나 좀 씁쓸한 얘기 할까요? 재견이 혹시 현대판 고려장이 아십니까? 현대판 고려장. 고려장은 뭔지 알죠? 고려장이 뭐냐 하면 집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나이 먹은
부모님을 옛날에 동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이든 노부모를 어디 산꼭대기 같은 데 버리고 오는 거예요. 지게다가 이고 와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로도 벌어져요. 물론 이렇게는 아니지만 뭐냐 하면 내가 낳았어요. 낳았는데 사는 게 힘들어 자식들 사랑을 못 줬어. 그럼 자식들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안 와. 그런 집 많아요, 재견이. 자식들 길러놨는데 살았을 때 워낙 힘들게 하고 부모한테 뭐 나올 자산이 없다 보니까 명절을 안 찾아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이것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 그래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뵙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찾아뵙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집 많아요, 재기현님.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아서 이제 가정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 살면서 고생 많이 시키고 살면서 이제 돈 때문에 고생 많이 시키고 부모 사이 안 좋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 물려 자산 같은 거 없고 보태줄 거 없으면 안 옵니다, 진짜로. 현실이에요, 현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요즘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입장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걸 공유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결혼은 실패했을 경우 리스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확실히 남자들이 그게 많아졌어요. 뭐냐 하면 가정을 이루는 게 싫다기보다는 그냥 여자들 신뢰하기 힘들어. 요즘에 좀 멘탈이 안 좋은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괜히 여자 만나서 데리고 살다가 그 여자가 만약에 좀 이상해지면 그거 내가 감당한다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확실히 그래요. 예전과 비교해서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이루는 게 진짜 어렵구나. 결혼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혼 안 하고 서로 잘 맞아가면서 밸런스 있게 살아가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어렵구나는 것을 많이 체감합니다. 이게 결혼하신 분도 많이 체감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게 커요. 결혼이란 제도가 싫은 것도 있지만 결혼해서 실패했을 경우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 돈 많은 사람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돈이 있는 분도 결혼을 좀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면 뭐 국제 결혼으로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586분들 이제 자기 자식들이 결혼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자꾸 결혼을 보챈다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교육부터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